안녕하십니까. 여의도 24시입니다. 여러분들 이전에 제가 찍은 영상이 있는데 그게 거의 한 2시간 동안 안 올라갑니다. 이유가 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하다가 이제 다른 주제로 여러분들하고 이제 또 얘기를 해보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뭐냐면은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이 원희룡이라는 사람이 현재 국내민 당대표 후보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한동훈 후보를 향해서 사적인 공천을 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약간 그 주변에 당에 있지 않은 당적을 갖지 않은 국내민 당원조차 아닌 그런 사람들과 이 공천 작업을 논의를 했다고 주장했다가 최근에는 또 뭐라 그랬습니까? 이 한동훈의 인척 가까운 가족 인척이 이렇게 공천에 관여를 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뭔 말이냐면 한동훈이 그의 배우자 진은정 미국 변호사 그리고 그 인척이라고 하는 걸 보면은 이 한동훈의 장인인 진영구 검사장 이런 사람들이 이 국내힘이라는 공당의 집권 여당의 공천 작업에 관여를 했다. 개입을 했다. 왜? 한동훈과의 사적 인연으로. 그래서 그 누군가를 꽂았다는 식으로 원희룡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나중에 얘기하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제가 어제 영상을 통해서 이건 정당법상으로 금지하고 있는 허위사실 공표죄로 이 한동훈 측과 원희룡 측이 한번 결판을 내봐야 된다. 이런 조언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이건 정말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거의 대다수가 한동훈 지지자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한동훈이라는 사람을 지지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는 또 기존의 이 여의도 문법에 여의도 문법에 익숙하지 않다. 여의도의 그 아주 온갖 추태를 부리는 구태 정치에 물들지 않았다. 한동훈은 상대적으로 깨끗하다. 이런 느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희룡 주장에 따르면 한동훈은 그야말로 이 겉으로는 공사를 구분한다고 해놓고 자기는 절대로 이런 거 사적인 거 다 차단한다고 해놓고 그래서 이 김건희 문자도 답장도 안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알고 봤더니 집에서 저기 자기 배우자하고 장인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국내의 공천 작업을 그 집에서 했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국내민 당원과 지지층이 용서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그리고 현재 이 한동훈 지지층이 뭔가 이 한동훈에 대해서 일종의 배신감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그야말로 정말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원희룡의 의혹 제기, 원희룡의 문제 제기는 그냥 이렇게 원희룡이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네거티브나 인신공격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 제기입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국내힘에서 진상조사를 하고 또 이 한동훈 측에서 또는 원희룡 측에서 법적으로 따져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 정당법상 제52조 당대표 경선 등의 허위사실 공표죄에 대해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허위사실 공표죄 제2항 당대표 경선 등과 관련하여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제가 어저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갑자기 원희룡이 약간 태세전환 내지는 후퇴 내지는 당 선관위 뒤에 숨어가지고 그런 듯한 모습을 보여서 상당히 실망스럽습니다. 아니 지금 와서 이런 태도를 보일 걸 같다가 왜 원희룡은 그렇게 마치 브레이크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돌격을 했을까? 돌진을 했을까? 그렇게 왜 무모한 공격을 감행했을까? 저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원희룡이 오늘 뭔 얘기를 했는가 살펴봤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원희룡이 일단은 이 정견 발표, 이 광주, 전남, 전북, 제주 합동연설회에서 한동훈과 함께 가겠다. 한동훈 미래자산 다만 뭔가 미숙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당대표로서 어떤 실험을 맡길 수는 없다.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까지는 이번 합동연설에 나온 그 정견 발표에서도 한동훈에 대해서 그런 우호적인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은 그럼에도 기존에 얘기했던 것과는 약간 뭔가 좀 달라졌다 그 말입니다. 뭐라냐? 한 후보는 우리가 키워야 할 소중한 미래 자산이다. 모두 함께 미래로 가겠다. 아무리 뛰어난 선수도 팀보다 위대한 선수는 없다며 아직 팀의 정체성을 익히지 못하고 화합을 이끌어내지 못하는 사람에게 당대표를 맡겨서 실험하기에는 우리의 상황이 너무 위험하다. 그러면서 자기가 일을 잘하기 때문에 당을 잘 알기 때문에 자기는 당과 국정 경험이 많기 때문에 자기를 찍어달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 사적 공천, 한동훈이 자신의 처가 식구들과 이 국내외 공천 작업을 했다는 식으로 주장한 그 원희룡이 당 선관위에서 이 내부 싸움, 집안 싸움 이런 거 안 했으면 좋겠다. 당분간 새로운 공방이 될 수 있는 그런 건 자제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그 방침에 따르겠다. 그래서 뭐 자기가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다른 이슈들을 놓고 공방이 너무 심하지 않느냐. 일단 지금은 제가 선관위의 자제 요청에 협조하는 기조다.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여러분들 당 선관위가 그런 방침 내지는 요청 이런 것들을 전달했다고 해서 이렇게 묻혀야 될 문제가 아닙니다. 원희룡의 문제 제기는 정말 중요한 문제 제기입니다. 이번 전당대회 판에서 정말 가려야 될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정말로 그 비대위원장으로서 공천권을 휘둘렀는데 그 공천권이 이 정당의 어떤 이 공식적인 공천 작업, 공천 체계 이런 것들에서 벗어나서 그 한동훈의 그 집에서 한동훈의 처가에서 사적인 인연으로 이 국내외 공당의 공직 후보자 추천을 했다고 한다면 이거는 용서할 수 없는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원희룡은 왜 물러서는 겁니까? 원희룡은 지금까지 그렇게 정말 돌격을 했으면서 왜 지금 와서 이렇게 물러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핑계가 당 선관위가 자제 요청을 했다? 여러분들 당 선관위가 자제 요청을 하든지 안 하든지 간에 이미 국민의힘에는 당규가 있지 않습니까? 당헌도 있습니다. 이미 이 사람들 원희룡, 한동훈, 나경원, 윤상현은 공정경선 서약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원희룡이 했던 거, 이 한동훈에 대한 한동훈 배신자론, 한동훈 총선 참패 주범론, 뭐 베레벨 한동훈 미숙론 이런 것들이 그러면 국내임 당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금지된 선거운동에 해당됩니까? 해당 안 됩니까? 아니 분명히 이 전당대회에서 이 위기에 빠진 국민의힘 그리고 다음 지방선거 또는 그 어떤 선거에서라도 이겨야 되는 이 국민의힘이 과연 국민의 지지를 어떻게 받을 것인가? 그 국민적 지지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그래서 국민의힘은 어떻게 이기는 정당으로 변모할 것인가? 국민의힘은 어떻게 집권 여당다운 그런 면모를 찾을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서로 논의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서로 논쟁하고 이런 정책 대결을 해야 되는데 원희룡이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들은 뭐였습니까? 그런데 지금 와서 마치 자기는 뭐 깨끗한 경선 공정한 경선을 해왔고 이 당 선관위가 자제를 하라고 하니까 거기에 따르겠다는 식으로 이렇게 물러서는 거는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한동훈 후보 측한테 이런 제언을 하고 싶습니다. 정말 이번에는 이 당내 경선에서조차 이런 아주 문제가 있는 듯한 그런 의혹을 제기하는 거 이거에 대해서 정말 어느 정도 결론을 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한동훈 후보가 요구한 것처럼 대체 내가 누구와 어떤 논의를 해서 그 누구를 공천을 줬느냐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혀라 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요구를 했습니다. 원희룡은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해야 됩니다. 원희룡은 당 선관위 뒤에 숨지 말고 당 선관위가 자제하라고 했다 이런 얘기하지 말고 정말 자기가 내뱉은 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게 바로 그동안에 25년 동안 정치를 해왔다고 하는 그 정치인으로서의 자세 그리고 지금 현재 이 당대표 후보로서의 자세 그리고 이 국민의힘 당원과 지지층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뭐 입증할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대표 후보직에서 사퇴를 해야 된다. 정말 이런 선례를 남겨놔야 앞으로 그 어떤 전당대회에서든지 이런 의혹제기, 근거 없는 의혹제기,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의혹제기 이런 것들을 최소한 근절시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원희룡이 자신이 있다고 한다면 만약에 원희룡이 한동훈의 사적 공천을 갖다 입증할 수 있는 그런 정황 내지는 근거들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정말 명명백백하게 국내임 당원과 지지층한테 우리 국민한테 공개해야 될 의무가 있다. 그것도 원희룡의 의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후보 측한테는 또 제언하고 싶은 게 결국에는 이번 전당대회가 끝나고 나서는 그 누가 이 당 대표가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전 잘 모르겠습니다만 전당대회가 끝나면 우리는 뭐 다 같은 한 식구 우리는 어차피 이재명과 싸워야 되기 때문에 서로 다 이렇게 합심해서 앞으로 나가자 막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렇게 좋은 게 좋은 거다 그런 건 세상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좀 달라져야 됩니다. 이제는 그 과거 그 여의도 정치의 행태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제가 이 정당법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정당법 제52조 2항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런데 이게 판례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판례가 없습니다. 판례가 없단 말은 이거를 통해서 이 해당 법률 조항을 통해서 어떤 재판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사람이 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결국엔 확정 판결이 아니라 그냥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이 해당 조항이 있긴 한데 이걸 실제로 이걸 명목으로 이걸 사유로 이 법원에다가 소송을 제기한 일이 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번에야말로 이 당내 경선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이 국민의힘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후보하고 이렇게 겨루는데 경쟁을 하는데 약간 위험한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약간 근거가 좀 부족하긴 하지만 어떤 의혹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약간 조금 이렇게 용인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최소한 당내 경선이지 않습니까? 아니 원희룡 원팀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럼 한동훈은 원팀이 아닙니까? 어차피 그 누가 되더라도 이 국민의힘이라는 당 안에서 같은 당적을 가지고 저 더불어민주당이나 조국당과 이렇게 상대를 해야 될 때 서로 합심을 하고 합세를 해야 될 그런 같은 당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렇게 마치 그 누구보다도 이재명보다도 오히려 더 적대감을 가진 것처럼 이렇게 언행을 해놓고 각종 공격을 쏟아내놓고 지금 와서는 선관위가 자제하라 그런다? 여러분들 이건 설득력이 너무 없습니다. 그래서 한동훈 측한테는 이번에야말로 이 정당법 제52조 2항에 의거한 허위사실 공표 이 혐의를 원희룡한테 물어야 된다. 한동훈 후보가 정말 자신 있다고 한다면 한동훈 후보가 정말 그런 적이 없다고 한다면 이거를 통해서 정말 원희룡한테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희룡도 반대로 정말 자기가 근거가 있다고 한다면 이 한동훈의 이면을 갖다가 이 유권자들한테 정말 명명백백하게 공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장예찬이라고 있습니다. 장예찬이가 요새 여기저기 잘 나오는 것 같은데 그 누가 밀어줬는지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장예찬이가 요새 안경을 쓰고 다닙니다. 갑자기 왜 누가 안경을 쓰면은 뭐 잘생겨 보인다 그랬나 안경을 쓰면 뭐 지적으로 보인다 그랬나 갑자기 안경을 쓰고 나오는데 장예찬이가 또 이런 소리를 했습니다. 뭐라겠냐 자기가 확인하고 확실히 알고 있는 것은 정상적인 과정이 아니라 소수의 한동훈 측근들이 밀실에서 비례대표 공천을 했다. 이런 식으로 주장했습니다. 어디 나와서 했냐면 오늘 CBS 라디오에 나와서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한동훈 사천 논란에 이 장예찬이가 한 발을 얹었습니다. 한 발을 얹은 게 아니라 거의 뭐 뛰어들었습니다. 요새 여러분들 한동훈을 갖다가 공격하는 이 콤비가 있는데 거의 원희룡과 장예찬입니다. 장예찬은 뭔가 이 논란이 터지지 않습니까? 어디에서 의혹을 제기하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 지가 다 끼어들어가지고 자기가 제일 잘하는 것처럼 자기가 그걸 다 봤다. 자기가 그걸 확인했다. 내가 여당 지도부여서 잘한다. 이런 식으로 지금 요새 여기저기 나와가지고 그런 발언을 하고 있는데 장예찬이가 뭐라 했냐면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에서 한동훈 후보와 좀 의견 일치가 되지 않는 공관위원은 비례대표 공천 과정에서 완전히 배제됐고 발표하는지도 모르고 있다가 언론을 보고 알았고 그 결과 호남 소외나 당직자 소외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돼 일부 비례대표 후보 순번이 조정되기도 했다. 검증도 소홀한 부분이 드러났다. 저는 이 과정에서 이것을 국민의 미래 공관위 또는 국민의힘 공관위에서 투명하게 논의했다기보다는 한 후보와 가까운 일부 측근과 실무진이 후보를 검증하고 이런 과정을 제가 속속들이 잘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공관위원이 아닌 별도의 팀이 비례대표 후보를 검증하고 어떻게 논의했는지 알고 있다. 그 별도의 팀은 누가 봐도 한 후보와 가까운 분들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실명을 한번 언급해봐라 했더니 모르는 걸 말하진 않는다. 지금 실명을 거론하기는 그렇다. 입증할 자료들이 준비가 돼 있다. 만약 한동훈 캠프에서 아니라고 한다면 입증할 자료들 준비돼 있고 입증할 수 없는 것은 말하지 않는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장예찬은 입증을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이거는 아주 또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측은 정말 떳떳하다고 한다면 정말 정당하다고 하다면 이 장예찬은 당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뭘로 책임을 물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형법상 명예훼손이라고 해야 될까? 형법상 명예훼손으로 소송을 걸어야 된다. 고소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 법률치로
그 다음에 금융치료 이런 것들을 장예찬이한테 해줘야 된다.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반대로 장예찬은 정말 자기가 그런 자료들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정말 이 한동훈이 정말 밀실에서 한동훈 측근들이 이런 공천, 공식 그런 체계를 갖다가 벗어나서 사적인 공천 비슷하게 이렇게 했다고 한다면 그거에 대해서 정말 폭로를 해야 된다. 장예찬 뭐 꺼리낄 게 없지 않습니까? 장예찬 어차피 국님 돌아가지도 못할 거 아닙니까? 장예찬 어차피 당원도 아니지 않습니까? 장예찬 배경도 든든하지 않습니까? 대통령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장예찬, 원희룡은 정말 자기가 갖고 있는 근거 자료들을 밝혀놔야 되고 그리고 또 한동훈 측은 정말 떳떳하다고 하다면 이 장예찬과 원희룡을 각각 해당하는 법률 조항을 내걸어서 정말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한테 제 영상을 한번 권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이 영상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